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책은요, 조기준 작가의 라떼는 말이야 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벌써 딱 느껴지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직장에서 주로 이제 꼰대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90년대생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뭐 직장 생활 한 3년 5년 이렇게 얼마 안 된 그런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팁을 굉장히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참 느낀 게요. 굉장히 다정하구나, 이 작가분은. 왜 이렇게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이제 그런 직장 생활 백서들, 팁들,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하는, 저부터 이제 저도 에피소드가 좀 센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기준 작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옆에서 금방 볼 수 있는 평범한 선배가, 그것도 굉장히 다정한 선배가, 마음이 따뜻한 선배가 조곤조곤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식으로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일화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펼쳐라, 뭐 이런 챕터에서는 이제 팀장 흉을 막 어떤 이제 대리가 막 보는 거예요. 팀장을 갖다 막 자기네 팀장이 뭐 이것도 나쁘죠, 막 해서 막 흉을 보다가 이제 팀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듯, 이제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랑 대화를 하듯 그렇게 네네네네 팀장님, 금방 막 팀장이 욕하다가,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런 일도 되게 많잖아요.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금방 막 여기서 흉 보다가 고개 돌리면 이제 바로 얼굴 싹 바꿔갖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작가의 얘기는 뭔가, 의도는 뭔가 하면, 이제 그런 직장 생활에서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독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야식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야식을 이제 신입사원이 주문을 하는데, 뭐 드시겠어요? 왜 이게 우리 들고 다니잖아요. 수첩 같은 거. 뭐 드시겠어요? 김 대리님 뭐 드시겠어요? 박 대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런데 막 여기서는 김치찌개, 여기서는 짜장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입사원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선임이 딱 보고서, 선임이 그 수첩을 탁 뺏어가지고, 자, 오늘은 중국집에서 시키겠습니다. 자, 김 대리님, 자, 박 대리님. 이렇게 보니까 난 짜장면, 짬뽕, 막 이렇게 해서, 그럼 탕수육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 신입사원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야식 주문하는 것만 그러겠어요? 뭔가 이제 본인이 이렇게 뭔가 주도해서 뭘 해야 되는, 왜 신입사원일 때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어딜 예약을 하고 뭐 이런 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구나, 이 선임처럼 여유 있게, 이런 팁을 정말 배울 수 있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파견직 사원들을 보는 태도, 파견 사원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어떤 태도로 대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소프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막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는 챕터에 있는 것도 정말 예전에 정말 직장 생활 보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막 리얼하게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어떤 건가 하면, 다른 팀하고 이제 우리 주인공이 회식을 한 거예요. 다른 팀이랑 회식을 했는데 뭐 열심히 뭐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돼가지고 그쪽 팀장이 이제 여기 있는 90년대생 어린 사원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뭐지, 이런 어떤 통계 자료 이런 거 좀 빨리 만들어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친구도 바쁜데. 그래갖고 이제 당황한 거죠. 물론 뭐니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다음날 바로 막 어떤 일이 막 이렇게 다른 팀장한테 막 지시가 떨어질 줄은 몰랐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 자기 선임한테 얘기를 하니까, 선임은 다시 자기네 팀장한테 얘기하고, 자기 팀장이 결국 그 팀장이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게 별로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저는 정말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 신입사원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해가 되게끔 막 써 있어요,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제 선임이 걱정하지 말아라, 잘 얘기했다, 이제 어떻게 거절하지 못해서 일을 더 크게 키우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하는 거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쫄다 보니까 그렇지만 선임한테 의논을 해서 이걸 원만히 풀 수 있게 하느냐. 어떤 이런 그런 미묘한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에피소드들로 참 나와 있는데 그 작가가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니까 그거를 아주 힘을 탁 빼고서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도 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책 한 권을 써나가서 한번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하면 참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시려면 이제 직접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북 리뷰를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은 지금 몇 가지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작가가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좋은 어떤 구절들을 통해서 좋은 어떤 그런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의 구절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간중간 나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이 별로 의미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건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 작가가 얘기를 했냐면 세상을 바꾼다는 것, 아니 가장 가깝게는 나를 바꾼다는 것은 미랄 같은 사소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그 믿음이 커지고 커져서 나비 효과처럼 세상을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믿음을 갖고서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분야에서 마에스트로, 즉 장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우물을 꾸준히 파내려 가다 보면 언젠가는 샘솟는 물줄기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참 별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 나는 그냥 여기서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냥 내가 하는 일은 딴 사람 아무나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조적인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떠한 일이라도. 이제 그걸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냥 묻어가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일이 정말 어떤 나 스스로를 변하게 하고 내가 변하면 회사를 변하게 하고 회사는 사회를 변하게 하고 또 사회는 세상을 변하게 한다. 그야말로 나비 효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확신이 있어야지 결국에 직장 생활이 그 의미를 탁 지킴으로 해서 굉장히 나한테 귀한 거 그리고 좋은 것, 그리고 할 만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느껴야지만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이제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 얘기가 어떤 그 직장의 의미, 내 일에 대한 의미를 결국 이제 그런 게 이제 추진력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또 볼게요. 또는 뭔가 하면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어떤 그 유택의 사상가, 락비 문학가, 사업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만날 때의 어떤 그런 인연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틴 부버. 너와 나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 온 존재로 모아지고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이 말 굉장히 인상적이죠.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러니까 그 상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랑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인용해서 지금 이 작가는 그 팀워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것도 읽어볼게요. 리더가 반드시 모든 것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의 빈 곳을 확실하게 채워줄 다른 전문가들이 존재할 때 그가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을 아랫사람으로만 취급한다면 그들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까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인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빈 곳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봐주는 몇몇 사람만 만나더라도 나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빛을 발할 것이다. 이게 이제 리더가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면, 왜 리더라고 하면 그 나의 부족한 면을 굉장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리더들이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건 똑똑하지 않은 리더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면,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남의 인연, 그 다음에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팀워크를 리더들이 어떤 이제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그 팀이 자기도 이제 그 팀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결국 팀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자격 자체가 이제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꺼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 후배 직원들한테도 감사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협력하고 소통해서 결국에 이제 팀워크로 더욱더 이제 그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너에 대한 인정, 그럼 우리에 대한 인정.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마르틴 부버를 인용해서 이제 작가가 얘기했습니다. 이 책 구성할 때 그런 어떤 그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생각을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어떤 그 유명한 사람들, 위인들의 그 얘기들이, 주옥 같은 얘기들을 같이 인용하는 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뢰감을 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중요한 건 일정표에 적힌 우선순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는 다들 잘 아시죠?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도대체 몇십 년째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 얘기를 하는데, 제일 급한 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갖다 우선순위라고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당신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일, 어떤 그 우선순위, 이런 거를 이제 그 하루에 뭐 3가지씩 정하기, 아니면 한 달에 뭐 몇 가지 정하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급한 거를 이제 우선순위로 딱딱딱 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일을 하나 하면 굉장히 뭐 일도 많고 막 고되고 힘들지만 나는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이제 세상에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만약에 내가 마케터라면 내가 마케팅으로 이 세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싶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전문가가 될 거야. 라는 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우선순위가 그런 전문 마케터, 굉장히 훌륭한 마케터가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리포트를 이번 주에 뭐 내서 저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게 그거는 이제 일에 대한 우선순위인 거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 이제 그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가 정말 아주 대단히 훌륭한 마케터, 전문가가 되는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그 다음 나와야 될 어떤 액션 플랜이 그래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는 뭔가 하면, 나의 우선순위는 나는 뭐 독립할 의사도 없고 이직할 의사도 없고 나는 직장 생활이 딱 맞아, 천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이 직장에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쭉 계속 성장하고, 이 직장에서 되도록 정말 진짜 내가 정말 은퇴할 때까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성장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회사에서의 어떤 인맥을 공고히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우선순위가 되겠죠. 인맥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체력을 이제 굉장히 잘 관리를 해서, 특별히 중간에 아프거나 뭐 이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그 다음 액션 플랜, 인맥을 공고히 한다, 그 다음에 체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액션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뭔가, 의미는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부차적인 어떤 액션 플랜을 정하는 거, 이런 게 직장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또 볼까요? 이번엔 찰스 다윈의 이야기인데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제가 잘못 읽었어요. 죄송해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너무 실감나지 않으세요? 정말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조직에 가장 잘 적응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야말로 산업의 그야말로 변혁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대규모로 사람이 모이거나 어떤 집합을 하거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잘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 세상과 이후 세계로 나눠볼 때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발빠르게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나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때인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신입사원 들어오는 직원들도 정말 나랑 너무 생각이 다른 그런 직원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변화에 이런 신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정말 이 산업 자체의 어떤 진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죠. 내가 직장인이라고 할 때. 그 말 한마디에 막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이고 이런 걸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걸 아직도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시대에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90년대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이렇게 발휘하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까, 이거를 생각해야 될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읽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마저 읽고 끝낼게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기록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대리석 위에 새겨라. 벤저민 프랭클린. 이 얘기도 굉장히 정말 결론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서두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명언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화가 있대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다.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젖고 그냥 넘어갔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둘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다시 사막을 걸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사람. 그곳에서 목욕을 하기로 한다. 뺨을 맞았던 사람이 목욕을 하려다가 늪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주었다. 늪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그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물었다. 이상한 거죠? 내가 때렸을 때 모래 적더니 왜 구해주고 나니 돌에 적는 것인가? 친구는 대답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네.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였을 때라면 돌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참 좋은 얘기죠. 네. 사회에서 굉장히 새겨둬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운 거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된다.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누가 나한테 고맙게 했으면 3번, 기본적으로 3번 얘기해야 된다. 제 지인이 저한테 가르쳐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지인인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때 참 고마웠어. 그 당시에도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고 나서 그때 참 고마웠어. 그리고 딱 다시 한번 또 지나고 나서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게 기본 3번. 그게 이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이라고 이제 저희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운한 거는 모래에 새기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운한 거를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고 나의 서운한 마음,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 마음이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요. 사람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잘 유지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잊어버리고 서운한 거 잊어버리자 라고 하면 그 사람과 어떤 좋은 기회가,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기회, 여기 지금 예에 나온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기회,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줄 기회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인연, 이게 서운한 걸로 해서 인연을 끊지 않는 게 결국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 참 많이 겪거든요. 그때는 서운했지만 티 안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저 사람이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랑 반드시 또 좋은 일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고마운 일은 돌에 새기고 그다음에 서운한 일은 모래에 새기십시오. 그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작가의 라떼는 마리아라는 어느 90년생의 직장생활 1년 보고서라는 이제 부제가 붙은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북리뷰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은, 그리고 이렇게 힘을 쫙 빼고 너무 다정하게 쓰여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계속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유세민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